대원 SSS1님, 처음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선택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블로그 마케팅 하실 때 인플루언서를 직접 선택하실 건가요? 직접 소통? 처음 하시는 거면 처음이다 그러면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일 때는 뭘 많이 가릴 게 없어요. 아마 인플루엔서들이 가릴 거예요. 우리가 가릴 건 없습니다. 처음일 때는 그냥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 내가 플랫폼에 맡기는 거다, 플랫폼에 맡기는 거면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이건 좀 설명해도 안 되거든요. 뭐냐면 내 키워드가 있잖아요. 내 키워드로 노출해 주느냐, 그리고 내 키워드가 향하고 있는 타겟군들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플루엔서냐. 그러니까 인플루엔서가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벗고 나와서 극단적인 예시예요. 벗고 나와서 인플루엔서야. 그냥 벗는 거는 대부분 남자애들이 볼 거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내 제품, 내 키워드의 주 타겟은 여성이야, 주부님들이야.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플루언서는 내 상품을 뭐 내가 비용을 줘서 올린다는 게 크게 효용 가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노출 지수랑 내 타겟 지수랑 잘 맞느냐, 잘 맞는 블로거냐, 이거를 따지셔야 된다. 타겟 지수, 노출 지수랑 타겟 지수가 맞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고요. 직접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섭외하더라도 요걸 맞추면 좋죠. 요걸 맞추면 좋은데, 대부분 초기에는 그냥 걸리는 인플루엔서한테 다 제안을 해도 인플루엔서들이 이걸 승낙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준우님, 대표님 키워드 마이닝은 아직 오픈 베타인가요? 키워드 마이닝 같은 경우가 지금 한번 창문 열고 창문이 아니라 창 열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시 중에 하나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골드 키워드 되죠? 골드 키워드 자, 이러면은 그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2길 오전 10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키워드로 이 골드 키워드 신청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처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신청을 해놨으면 요걸 한번 가볼까요? 요거 여성으로 해서 니트 스웨터 가볼까요? 수정이 완료되었대. 이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나오죠. 이건 누군가가 해놓은 거예요. 이 니트 스웨터를 누군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미 걸어놔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뭐였었죠? 화장품 미용에서 선크림에서 썬블록 이 형태로 들어가니까 이길 10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까지 이거를 슬롯을, 이 키워드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은 이길 10시로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다음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추적이 돼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근데 누군가가 이미 해놨던 키워드면,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는 이미 해놨을 확률이 높겠죠. 해놨던 키워드면 여기 골드 키워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마 요 답변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용자가 많아서 버벅대거나 로딩이 느릴 때는 있어요. 근데 저 형태가 나왔다, 이길 10시 저 형태가 나오면 지금 처음 저걸 신청한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베르님, 이미 올라가 있는 상품을 수정 보완 해보려고 하는데 아예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게 나을까요? Why not? Why do you? 만약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뭐 구매도 하나도 없고 판매도 하나도 없고 순위가 뭐 저 뒤에 있어, 그러면 삭제를 하더라도, 구매가 있고 리뷰가 있고 하면 굳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올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물론 제가 예전에는 업로드를 했는데 내가 한 10페이지 내에 찾을 수가 없네, 이러면 다시 등록하라고는 말씀드렸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로 인해서 판매된 것도 없고, 뭐 그 상품 등록한 걸 버리는데 아무런 요소가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만약에 구매된 것도 없다. 그러면 수정 보완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셔도 무관하긴 해요. 무관하긴 하다. 그게 귀찮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하긴 하다 말씀드릴게요. 주시비르님께서 리뷰도 많은데 상품 상해 노출 상품이 로직 바뀌고 상품의 카테고리도 이상하게 변경되었어. 그거 주시비르님 놔두세요. 리뷰가 많으면 냅두세요. 왜냐면 봐봐요. 주시베르님이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로직도 바뀌었다 그랬고 상해 노출 로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봐봐 리뷰도 많다 그랬죠. 그리고 상해 노출 상품 로직이 바뀌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게 상해 노출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팔렸다는 얘기지. 리뷰도 많고. 근데 지금은 로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위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도 변경되었다 그랬어요. 자 좋아 다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테고리가 변경된 거예요. 이거를 네이버가 변경시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변경되기 전에 카테고리로 지금 바꿔서 등록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주시베르님이 안 돼요. 다시 바꿔요. 얘네가 네이버가 다시 바꿔요. 이거 다 싸워. 이 카테고리가 아니야. 싸워도 안 돼요. 다시 바꿔요. 다시 바꿔서 점점 안 좋은 카테고리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후기라도 남겨놓으시라 라고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주시베르님 저 후기라도 남겨놓으시라. 이게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대표님 반려동물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온라인 유통을 자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도 함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유통 채널 사입 형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사에서 단독으로 나만 팔 거냐, 내 브랜드를 여기서만 판매할 거냐, 아니면 이제 확장성을 넓힐 거냐. 저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디님께서 질문자는 에디님이시니까요. 여기 체크해 볼게요. 에디님께서 첫 번째, 이 브랜드 반려동물 브랜드의 상품들이 엣지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자사에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엣지 있지 않아. 이런 거는 브랜드만 다르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 넓게 퍼뜨리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있는 거면 직접 가는 거고 직접 단독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이게 브랜드 다르게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이면 유통까지 사입 형태까지 깔고 가는 거를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